안녕하세요. 이번에 발목 골절로 수술 입원 까지 25일간 병원 생활을 한 곽클입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 생활하면서 골절일 때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만족하는 중입니다. 그건 이제 순전히 저만의 취향인데요. 사실 이 병원이 저희 지역에서 뭐 1위 한다 이런 병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응급으로 구급차에 실려서 주말에 이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제가 실려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이 오긴 했는데요. 사실 계속 고민은 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진료를 받은 경험도 없고 뭐 입원을 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 일단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데 곳에서 입원해 봤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신뢰가 확 생겨 가지고 그냥 '여기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다양한 과정을 넘어가면서 '아 나랑 맞는 병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어 수술 방법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해가 정말 잘 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발목을 뭐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헤집어 놓으면 나중에 신경이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맞추고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남겨두는 것도 어 제 취향이었죠. 그리고 봉합 방법이 사실 스테이플러를 사용해서 저는 사실 겁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되게 후진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데를 갔어야 하나?' 이 생각도 혼자 살짝 잠깐 하긴 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이제 깔끔하고, 이게 실로 봉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제 출혈이 또 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뺄 때 이렇게 찍찍 이렇게 빼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스테이플러는 뺄 때 되게 공포심이 심하고 하긴 했지만 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랄까요? 이 저기 안쪽에 이 골수염이 생기지 않게끔 어 최대한 인제 신속 정확하게 하는 방법들을 선택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사실 흉터가 남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속병이 들지 않고 흉터가 남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랑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봉합 방법도 병원마다 다르고 요즘은 뭐 본드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이 실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뭐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걸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저는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뭐 이렇게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런 우려가 컸다면 더 싫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나랑은 맞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흉터가 쭉 길게 나와 있지만 사실 뭐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이 뭐 흉터가 생기는 것도 유니크하고 좋네요. 뭐 그것보다는 지금 걱정인 건 이쪽 다리에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재생에 가장 종아리가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얇아지기 바랬던 적도 있지만 제가 사실 뭐 등산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은 편이라 기초 체온도 좀 항상 높은 편이거든요. 기초 체온이 37.5 도라 이번에 병원에서 다들 되게 놀라셨는데,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어떤 봉합 방법보다 강하게 잡아주는 스테이플러가 나랑은 맞았다. 근데 이제 뽑을 때 사실 이 상처를 사실 우리 뽑아주시는 분이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죠? 뭐 어쨌든 상처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뽑아서 나중에 이제 또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싫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다리만 찍었는데도 이제 좀 부담스러우셔서 그랬는지 이렇게 상처를 누르면서 몇 개를 뽑으시더라고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이 병원이 사실 말해서 친절하다는 느낌은 제가 솔직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히 오로지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병원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호통합 병실이 있는데요.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고 사실 이제 조금 더 친절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환자가 많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환자들 중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오는 게 조금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시스템은 적절했다. 환자가 입원하기에 큰 부담 없고 그리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친절하게 바라는 건 제 뭐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사실 기본적인 시스템에 만족을 하긴 했어요. 물론 간호통합병실에 있을 때 말이고요. 일반 병실은 사실 이 병원에서 딱 4인실 여성실은 딱 4인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원이 이제 이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일단 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발목 골절 환자가 이 겪는 경험으로는 좀 과한 경험을 좀 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때 이래서 사람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나 보다 그러니까 병실이 많으니까요. 뭐 비슷한 종류의 환자들이 모아놓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는 이제 주로 공동 간병인실이 많고 일반 병실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제 어 공동 간병인실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았어서 그것도 다 이해하고 사실 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겪었던 경험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고요. 뭐 다양한 제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동기가 되어주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 병원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희생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 요즘에 이제 왜 병원 관리한다고 잘 받지 않는 환자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 요즘 뭐 응급실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일단은 뭐 많이 받아주고 어 일단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저 혼자 받았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 건 아니고 어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서 어 뭐랄까요 되게 이제 복잡한데 하여튼 어느 정도의 희생 정신을 좀 깔고 들어가는 병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소독차가 오는 날인가 봅니다. 헬기 소린가? 소독차 헬기 소리가 난리가 소독차 소리겠죠? 네. 그리고 또 뭐 염두할 점이라면 뭐 마취 방법
뭐 척추 마취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깨 쪽 이쪽 상체면 아무래도 전신 마취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체 쪽이면 척추 마취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가스 마취를 했는데 이 마취 방법도 사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어휴, 눈 감았는데 뜨니까 끝나 있더라고요. 수술 시간도 생각보다 이제 빠르고 신속하게 끝내주셨고요. 그래서 마취 방법도 저랑 맞았고, 수술 방법도 저랑 맞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봐야 될 것이 이제 마취 방법, 수술 방법, 그리고 봉합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어, 저기 병원 입원 기간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입원 기간이 너무 짧은 데도 있던데 그러면 이제 뭐 요즘은 2차 저기 뭐냐 재활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거 고려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어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제가 좀 더 넉넉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좋았고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이제 더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뭐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듭니다. 근데 병실이 좀 더 많아서 좀 더 이제 골절 환자들이만 이제 쓰는 병원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욕심이 아니었나. 저도 이제 많이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당황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 입원 관련한 내용들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밥은 뭐 글쎄요. 밥은 뭐 어차피 오래 먹다 보면 병원 밥은 다 그렇잖아요. 양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날이 언젠가는 오더라고요. 어떤 밥이든. 뭐 그래서 병원 밥은 저는 사실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그 일부러 당뇨밥으로 먹긴 했어요. 잡곡밥이나 뭐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기 대신 주로 생선이 나오고 해서 나중에는 제가 따로 고기를 섭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노력했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뭐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깁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수술 후에 골수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저기 네이버에 카페에 골절 카페들에 가입을 해놓고 좀 후기를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지금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있는데 통깁스를 하면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저는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있었던 병원에서는 통깁스를 하지 않고 잘 때는 반깁스를 하고 어, 그 보조기 착용을 합니다. 보조기에 에어를 또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발목 수술 병원 선택 시 고려할 점. 첫 번째,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골절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살리고 복원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가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처를 봉합하는 방법이 저는 스테이플러였는데 처음엔 좀 공포스러웠는데요. 그게 가장 저한테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흉터는 사실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흉터를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라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게 최우선인가, 최대한 신속 안전한 게 최우선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스테이플러가 맞았습니다. 안전하고 터지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 그게 최우선이라서 스테이플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통깁스와 보조기 이 차이가 또 이제 큰 것 같더라고요. 통깁스는 환기가 안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염증 위험이 좀 있고요. 상처에서 염증 위험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계속 통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보조기는 이제 신었다 벗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대단히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깁스보다는 씻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조절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깁스보다는 통깁스를 하지 않고 보조기를 활용하는 곳을 앞으로는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실 있잖아요. 입원할 병실이 간호통합 병실과 일반 병실이 모두 있는가, 그리고 그 기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입원한 곳은 일단 기본 시스템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일반 병실이 저때 여자 병실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4인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렇게 정형외과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실이 아니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경험이 좀 있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병원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솔직히 말해서 이 병원이 막, 전 좋았어요. 사실 의사 선생님은 완전 완벽했고요. 친절하기도 하고, 유머는 아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저는 제 느낌에는 되게 믿음이 팍팍 갔었어요. 그리고, 뭔가 바로바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왔었고요. 간병인님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나 있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매우 불쾌한 경험이긴 했었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날 기저귀 발진 화상을 입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고를 아침에 부탁드려서 사놨는데, 수술하고 와서 제가 이제 연고를 그 종이통에다가 넣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행기 소리예요. 정말로 소도가 아닙니다. 저 헬기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종이 상자 안에 넣어놨는데, 종이 상자를 이제 이렇게 서랍을, 제가 몸은 못 움직이죠.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서랍을 열고 꺼내려고 하는데, 겨우 이제 종이 상자를 다 보이진 않았어요. 서랍이. 종이 상자를 꺼냈는데 거기 안에 연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간병인을 불러서 이걸 한번 찾아봐 달라고 했어요. 이 종이 상자에 넣어놨는데 여기 안에 없다. 그래서 여기 서랍 안에 좀 봐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다 치는 거예요. 서랍을 이렇게 뒤지다가 본인이 서랍을 찾다가 없대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 없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했더니 갑자기 제 몸을 뒤지는 겁니다. 제 몸과 제 침구와 이불과 베개 밑을 막 보는 겁니다. 제가 어디 숨겨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몸을 뒤지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몸에도 안 나오죠. 이렇게 침대랑 이렇게 해서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안 나오니까 이제 아까 짐을 옮겼던 분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가시길래 제가 몸을 일으켜가지고 아픈데도 일으켜서 이렇게 제대로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서랍을 봤어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손으로 뒤적거리니까 나오는 겁니다. 연고가 제 서랍 안에서. 그게 좀 황당했죠. 그래서 서랍 안에서 연고를 꺼내서 들고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 간병인이 오셔가지고 제가 연고 있어요 했어요. 제가 그때 아마 다른 환자분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막 뒤적거리면서 찾다가 여기 있네 하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고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찾았어요 이러니까 어디 있었냐 하길래 여기 서랍 안에 있는데요 이랬죠. 그랬더니 어 그렇군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되게 조금 기분은 상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 기억이, 그러니까 왜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도 오시고, 저도 이제 할머니가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방어 기제로 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뭐 찾았으니까 괜찮지 뭐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이제 또 제가 압박 스타킹을 잃어버렸어요. 이 병원에서 이제 뭐 듣기로 5만 원씩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박 스타킹이 없어졌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또 이제 입안병조 옮기고 나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그 앞에 제가,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비싼 압박 스타킹은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이렇게 제가 막 쿠팡에서 이제 거의 뭐 5만 원에 달하는 돈을 써서 여러 가지 크기의 압박 스타킹을 제가 샀죠. 그리고 이제 그 병원께 질은 더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또 한참 좀 속이 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냥 지금은 지난 일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뭐 어디에나 간병인과 되게 친절하고 되게 감사한 분도 계시고, 정말 너무너무 어 모르겠어요. 뭐랄까요? 어 왜 본인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하면 좀 싫은가 봐요.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뭐 제가 이제 굳이 뭐 아파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서로 받아들이면서 또 가야 되니까, 또 그렇게 가다가 이제 잘 낫고 결과가 좋으면 또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님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감사하다. 지금은 그렇네요. 뭐 감사한 분만 사실 기억이 남아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계시던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이동식 변기에서 처음으로 소변 검사를 또 해야 되고요. 그 옆에 이제 저를 도와줘야 되니까 제 대소변을 만약에 제가 대변은 그래서 못 봤어요. 근데 폐를 끼치기 싫어서 최대한 참으려고 물과 음식을 최대한 조절했다 보니 나중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좀 대변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대변이 오픈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 혼자서 대변을 오픈하지 않고 대변을 혼자서 처리를 했다. 어, 물론 좀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어쨌든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아프면 그래요. 못 움직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기저귀와 이렇게 침대에 놓고 쓰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하려고 하시는데 도저히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하나 올려놓고 다리 한 짝으로 서서 이렇게 보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파도 했습니다. 아파도 했어요. 디디디만 않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파도 했는데, 이제 그때 도움을 많이 주셨죠. 뭐 그분이 계속해서 끝까지 도움을 많이 주시고 기꺼이 힘든 일도 마다 않고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런 분 한 분 만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야, 세상에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꼭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실 밥도 못 먹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었다. 이런 거죠.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 구조 차가 데려다 주는 곳에 빠르게 가야 됩니다. 가까운 곳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결정하셔야. 일단
움직이고 흔들리는 자체가 매우 아프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의사와 만나고 대면한 후에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불러서 이동할 수는 있는데 사실 대부분 통증이 심해서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 아니면 또 응급실이 있는 곳은 또 이제 여러 군데니까 미리 좀 알아놓고 구급차에서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죠. 그리고 아니면 고정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응급차가 그렇게 못 가면 고정을 한 상태에서 본인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지인차로 옮겨서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